자, 원가액의 81번 문제 보자. 다음 중 원가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아직 소비하지 않았더라도 구입하는 시점에서 원가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입하는 시점에서 원가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자산이라고 하죠. 자산.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원가는 소비해야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소비해야지만 원가가 되는 거고요. 구입한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재료 같으면은 원재료라는 자산이 되는 거야. 2번. 원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소비된 가치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가치, 감소분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소비된 가치만 원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우리가 그냥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2번이 틀렸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가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했을 때 그걸 우리가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야.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발생한 제조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으로,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계산된다. 4번이 맞습니다. 발생한 제조원가 중, 그러니까 발생한 제조원가는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수익 획득에 사용됐다라고 하면 팔렸다는 얘기죠.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라는 비용. 옳은 것은 4번. 82번 문제를 보시면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그리고 T자 계정 그려줄게요. 제공품 계정에서 차변 첫 번째 뭐 들어가면 되냐면 기초제공품이 들어갑니다. 차변 첫 번째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들어가는데요.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들어갑니다. 제조간접비. 대변에는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고요. 대변에는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들어갑니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기초제공품 찾아봐라. 얼마 나와있지? 만원. 기초제공품이 만원 나와있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14,000원. 기말 제공품은 14,000원 나와있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안 나오고 기초재료, 기말재료, 재료매입이 나와있죠. 그리고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냐면 기초재료 플러스 재료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료, 이렇게 해주시면 직접 재료비가 나와요. 기초재료 플러스 재료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료. 기초재료가 얼마라고 나와있어? 5,000원 나와있죠. 기초재료 5,000원 플러스 재료 매입이 25,000원, 재료 매입이 25,000원, 마이너스 기말 재료는 7,000원 나와 있습니다. 7,000원. 30,000원에서 7,000원 빼주니까 23,000원이 직접 재료비가 돼요. 23,000원이 직접 재료비. 자,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굳이 구할 필요 없죠. 이거 두 개 도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공비라고 하는데, 가공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5,000원 나와 있죠? 45,000원. 가공비가 4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두 개 해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가공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노무비가 얼마인지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차변합계를 몽땅 다 더해주시면 78,000원. 대변합계도 78,000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제품 제조원가는 64,000원. 제품 제조원가는 64,000원. 답은 2번이 답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물음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기초제품 마이너스 기말제품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플러스 기초제품 마이너스 기말제품은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초제품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5,000원 마이너스 기말제품이 만원 나와 있어요. 기말제품 만원. 매출원가는 69,000원 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원가를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출원가를 물을 수도 있는데 매출원가는 제품 제조원가에다가 기초 제품 더해주시고 기말 제품을 빼주시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를 볼까요? 83번. 자,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인 이중배분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중배분법은 고정비, 변동비로 분류해서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고정비, 변동비로 분류해서 배분하는 방법을 이중배분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옳은 것은 1번이네요, 그러면. 옳은 것은 1번. 동그라미 2번에 변동비는 제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2번은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나와있죠. 이건 고정비 얘기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이 바뀌었어요. 2번하고 3번이 바뀌었습니다. 2번에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고정원가, 3번에 실제 용역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변동원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하고 3번 바뀌었고요. 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은 사용하기가 간편한 거 땡땡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간편한 거, 이거는 단일배분법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 문장이 그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중배분법에 비해 사용하기가 간편하지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중배분법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간편하지만 부문의 최적 의사결정이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최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단일배분법을 뜻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배분법에 비해서 사용하기 간편한 건 단일배분법 얘기를 하는 거야. 옳은 것은 1번이었고요. 자, 8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제조 부문과 두 개의 보조 부문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3일의 부문 간 용역 수수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에 D에 배분되는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보조 부문의 원가는 A 부문의 원가를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배분법 문제가 나오면 전처럼 쓰시면 돼요. 이 볼래? 제조 부문, 제조 부문, 그 다음에 보조 부문. 제조 부문, 보조 부문을 먼저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조 부문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 나와 있지? 제조 부문에 C하고 D가 나와 있어요. C, D. 자, 그리고 보조 부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A와 B가 있습니다. 보조 부문에는 A와 B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원가가 나와 있죠? 원가가 C하고 D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각각 45만 원이죠? 얘는 45만 원 나와 있고요. D는 얼마라고 나와 있니? 60만 원 나와 있습니다. D는 60만 원. A는 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A는 20만 원. B는 30만 원. A는 20만 원. B는 30만 원 나와 있습니다. 30만 원. 자, 뭘 먼저 배분하라고 나와 있어? A의 부문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요. 단계 배분법에서 그리고 단계 배분법. A의 부문을 먼저 배분한다. A. 그럼 A 20만 원을 먼저 배분한 것은 하나, 잘 봐. 둘, 세 군데로 배분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배분하는 것은 세 군데로 먼저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가 C의 몇 프로? A가 C의 몇 프로? 20%. D에는 몇 프로? 40%. B의 몇 프로? 40%.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합쳐서 100%일 때는 그냥 곱해주면 된다. 여기 원래 20%, 40%, 40%, 100% 되겠죠? 곱해주시면 돼요. 20만 원에 20%면 얼마가 될까요? 4만 원. 20만 원에 40%면 얼마가 될까요? 8만 원. 20만 원에 40%면 또 얼마가 되는 거지?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계 배분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배분하는 것은 하나, 둘, 세 군데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잠깐만. 이제 B는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지? 38만 원이 되죠. 38만 원은 여기 봐요. 얘는 하나, 둘, 세 군데로 배분을 해줬으면은 두 번째 배분하는 것은 이렇게 두 군데로 배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B가 C에 몇 프로 가니? 50%? 50% 가고요. D에는 몇 프로 가니? 30% 갑니다. 얘는 30%. 여기 두 군데만 가는 거야. 여기 잠깐만 어떻게 보내주나 보자.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죠? 38만 원이죠. 38만 원 곱하기 두 개 더해주면 몇 프로니? 80%예요. 80%분의 두 개 더해주면 80%분의 5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80%분의 50%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38만 원 곱하기 80%분의 50%하면 23만 7,500원. 여기에 23만 7,500원이 가면 돼요. 여기는 나머지 금액 가면 되지. 38만 원 곱하기 그래도 쓰면 80%분의 30%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로 계산이 될까? 23만 7,500원 빼주면 14만 2,500원? 14만 2,500원. 14만 2,5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물었습니까? D에 배부되는 걸 물었어요. D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죠? 22만 2,500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2만 2,500원. 자, 단계배분법은 다시 한 번만 보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첫 번째 배분하는 것을 몇 군데로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세 군데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 군데. 그리고 두 개 더해서 몇 군데? 두 군데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워도 돼요? 얘가 단계배분법이야. 자, 얘를 여기 봐요. 단계배분법이면서 단일배분율법이에요. 단일배분율법. 요게 금액이 하나밖에 없지, 그치? 이걸 단일배분율법이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이중배분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중배분율법은 잠깐만요. 그냥 개념만 설명을 해주면은 이 금액을, 요 금액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는 거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만원 중에 고정비가 만약에 15만원이다. 그럼 변동비는 얼마겠어요? 5만원이겠죠. 30만원 중에 고정비가 20만원이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1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는 최대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군데. 변동비는 실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군데. 이렇게. 그리고 두 개 다 더해서 다시 고정비는 몇 군데로? 두 군데로. 최대 사용시간 기준으로. 변동비는 실제 사용시간 기준으로 두 군데. 이렇게 가는 게 이중배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단일배분법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중배분법은 얘를 다시 고정비 변동비로 해서 배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문제를 직접 배분법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문제를 직접 배분법으로. 자, 여기 보자. 직접 배분법은 단계배분법 답은 내줬으니까 직접 배분법 한번 보자. A를 몇 군데로만 가면 될까요? 두 군데로만 가는 거야. B도 그냥 몇 군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두 군데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얘가 직접 배분법이에요. 그러면은 A가 C하고 D에 각각 몇 프로니? A가 C하고 D에 각각 20%.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프로가 되겠죠? 40%. 이렇게. 그러면 쟤는 곱하기 하면 안 된다. 그냥 바로 곱해주면 안 돼. 20만원 곱하기 두 개 더해주면 60%분의 20%.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얼마 나오니 그러면은? 66, 36. 66,000? 66,667원? 맞아요? 여기는 얼마 나오는가요? 13만 3천 333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0만원도 그냥 두 군데로만 가시면 돼요. B가 C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B가 C의 몇 프로? 50%. 여기는 몇 프로라고 그랬죠? 30%.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두 개 더해주면 80%분의 50%. 두 개 더해주면 80%분의 5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 8, 1은 8, 8, 8, 64. 18만 5천원? 18만 7,500원? 18만 7,500원. 여기는 11만 2,5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직접 배분법이 되는 거야. 직접 배분법은 두 군데로. 얘도 몇 군데로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두 군데로 가면 되는 게 직접 배분법이에요. 해봐. 상호배분법까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 문제는 상호배분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배분법 번갈아 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잠깐만. 직접 배분법은 A를 두 군데로, B도 두 군데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아까 이 문제로 하면 A를 세 군데로, 두 개 더해서 두 군데로.
그러면 상호배우법은 완전히 고려를 한 건데 여기 봐요. A가 C의 몇 퍼센트 제공했다고 나와 있어? A가 C의 20%, 0.2죠. 그러면 D에는 몇 퍼센트? 40%죠. 0.4죠. 그 다음에 여기도 0.4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B는 자 여기 봐요. B는 C에 몇 퍼센트 제공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50%? 0.5 여기 0.3 0.2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A에서 발생된 금액은 20만 원이 아니라 요거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B에서 발생된 금액은 30만 원이 아니라 요거까지 같이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금액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A를 X축으로 놓고 B를 Y축으로 놓을게요. A를 X축으로 놓고 B를 Y축으로 놓으면 X값은 요거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게 X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뒤에다 X를 다 붙이면 됩니다. 얘는 Y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뒤에다가 Y를 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X값은 이제 여기 봐. X는 20만원 플러스 0.20만원 플러스 0.2 Y 이런 연립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B는 Y는 30만원 플러스 0.4X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X값으로 놨으니까 0.2X, 0.4X, 0.4X 여기로 Y축으로 놨으니까 0.5Y, 0.3Y, 0.2Y 그런 다음에 X는 20만원 플러스 0.2Y Y는 30만원 플러스 0.4X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식 세우는 것까지 일단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풀어볼까 이제? 이거 풀면 X는 20만원 플러스 0.2 바르고 Y 대신에 Y값 집어넣으시면 돼요. 30만원 플러스 0.4X 이렇게 Y 대신에 Y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X는 20만원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 6만원 나오죠.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 0.08X가 나옵니다. 그럼 X는 X끼리 묶어야 되니까 반대편으로 보내서 X-0.08X는 두 개 더해주시면 26만원이에요. X는 26만원 나누기 1에서 0.08을 빼주면 0.92가 나옵니다. 민서야. X값은 얼마? 28만 2608원? 맞겠지 뭐. 28만 2608원 28만 2608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요거 곱해주면 6만원 이렇게 곱해주면 0.08x 그래서 x-0.08x는 26만원이 되는 거니까 26만원 나누기 0.92를 내주면 돼요. 그래서 28만 2608원 x값을 구해줬으면 y값은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y는 이제 여기 봐요. y는 요거 30만원 플러스 0.4 괄호열고 x 대신에 30만원 플러스 0.4 x잖아. x 대신에 x값 집어넣으시면 되죠. 28만 2,608원. 민서야. Y는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플러스 30만원. 곱해준 다음에 플러스 30만원. 4, 2, 8, 4, 32, 11만 2천. 41만 2천. 41만 3천? 41만 3천 43원. 이렇게. Y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X과 Y값 계산이 됐으면 여기 봐. X과 Y값 계산이 됐으면 X값이 282608이라고 그랬어요. 282608 Y값은 413043 이제 곱해주시면 돼. 민서야 282608 곱하기 0.2 282608 곱하기 0.2 얼마? 56,520원 22원 곱하기 0.4는 282608 곱하기 0.4 11만 3,043 여기도 11만 3,043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밑에
얘 곱하기 0.5 해봐. 413 043 곱하기 0.5 얼마? 522원. 여기는 0.3 123,913. 0.2 82,608원? 네. 이렇게 하는 게 상호배분법이에요. 그래서 상호배분법은 비율에다가 x값, y값 집어넣으시고요. x, y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연립방정식 세워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해주시면은 값이 나오는 게 상호배분법이에요. 해봐.